이재명 대표가 어제 처음에 언급하는 부분은 또 특히 언론 부분이었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언론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방송 언론 환경 어떤지 어떻게 좀 현상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박정희 시절에는 네. 국영방송을 공영방송 체제로 만들었었어요. KBS가 당시에는 그 74년도에 국영방송이었거든요. 그걸 공영방송으로 바꾸고 네. 전두환 정권 때는 민영 방송을 공영 방송으로 이제 통폐합을 통폐합. 시켰죠. 네. 그래서 동양 방송을 KBS 2로 만들어서 공영 방송을 강화시켰고 네. 흑백 텔레비전을 칼라 텔레비전 시절로 만들어서 그 이제 시청료를 그때 텔레비전 수신료가 2,500원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그 강화시켰고 공영 방송을 강화시켰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 우리가 지금 통합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 한전에서 그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던 거를 통합해서 국민들의 그런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던 건데 반면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해서 종편을 그 공룡화시켜서 우리 언론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이 된 건데 네. 여러 대통령에서 가장 볼 수 없는 설마설마한 것을 집행하는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것도 졸속 처리 한 달 만에 그것도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네. 졸속 처리한 것 하나하고 KBS, MBC 이사들을 이제 업무 추진비 카드 가지고 계속 잘라내는 것. 그다음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낸 것,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또 TV 그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수정한 것을 조작했다라고 올감해서 방통위 직원이 구속되고 또 보석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네. 그런 무도한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관이라는 특보를 그 현직에 있던 특보를 바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여러 방송 장악의 시나리오를 진행했던 것, 네.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여당 몫으로만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도 전문 채널, 그러니까 상당한 국민적 합의 그리고 IMF를 경과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이 투입이 된 YTN을 민영화하는 과정. 그리고 MBC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선방심이나 방심위에서 제재를 가하고 또 TBS도 지금 조례 폐지를 해서 방송사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전반적 상황이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방송사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언론 장악의 입지를 강화시켰는데 네. 지금은 공영 방송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서는 방송의 그 장악이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거다는 최악의 정부. 네. 근데 어제 윤 대통령은 이 MBC 관련된 사항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거겠죠. 모른 척하는 건지 네. 모르겠지만 뭐 독립된 그 기구에 사는 거기 때문에 뭐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쨌든 아마 네. 관저에 계신 분은 알 겁니다. 관저에 계신 네. 분은 그래요. 그 말씀 들어보면 저희가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 이제 복귀가 되고 있어요. 복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방통위도 파행 운영 그리고 뭐 선방이나 방심위 같은 경우도 일방적인 징계가 나가고 있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은 채 몇 개월째 지금 하, 본인들이 임명한 사람들만 가지고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죠. 네. 근데 법원에서는 다 방심의 결정이 방통의 결정이 틀린 걸로 나오고 있는데 거듭거듭 지금 이제 7대 0으로 깨졌는데도 계속 그러니까요. 방망이는 두들기고 있죠. 그냥 뭐 거칠 거 없이 그냥 직진하는 것 같아요. 검찰공화국이어서 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어. 빚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언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똑같은 뭐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보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징계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결국은 검찰 권력으로 입막음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수틀리면 이제 캐비넷에서 꺼내서 이제 탄압하고 없는 거는 조작하고 이제 이런 게 최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특수부 검사 출신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보고 있는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언론을 입틀막 하고 있는 거죠. MBC에 대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국세청 세무조사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제 때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탄압하고 네. 없애고
그 더더구나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바이든이 난리면이라고 했던 희대의 코미디가 드러났던 게 이제 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결국은 지금 그 국정 운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언론 장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언론만 장악하면 지지율이 급등할 거다라는 왜곡된 현상이 네. 지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 결국에는 이번에 총선 패배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은 국정의 방향은 옳은데, 옳은데 국민들이 잘 몰라서 결국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하겠네요. 언론 저는 정책이 계속 이렇게 어저께 가겠네요. 영수회담에서 네. 보여준 85분 대 15분 네. 이게 대통령이 원래 90분 말씀하시는 1시간 하면 55분 얘기하기 네, 네, 때문에 그런 얘기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까이 예. 모셨던 분이 얘기했던 걸 이제 보면 대통령의 인식의 변화는 전혀 없다. 그 야당 대표를 네. 그냥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 결과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지 네. 내면에서의 변화는 보기 힘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봐왔던 언론 장악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 주장 여기에 대해서 귀를 닫는 모습을 계속 네. 보일 것이고, 이렇게 좀 암담한 현실을 네.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론을 계속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BC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MBC가 이른바 장악이 안 됐다라고 그것 판단을 때문에 하시겠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제 8월 달에 MBC 이제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사를 교체해서 입맛에 맞는 그 이사들이 되면 네. 이제 사장도 교체하고 그래서 KBS처럼 또는 YTN처럼 또는 TBS처럼 하면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뀔 거다 이런 망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